안녕하세요. 네. 또 4주 만에 찾아뵙고요. 저는 잠실 서울비뇨의학과 장진석 원장이고요. 네. 여의도 서울 N비뇨의학과 연재승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한 달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연재승 선생님 잘 지내셨나요? 네, 저는 덕분에 잘 있었습니다. 오늘 PD님은 누구신가요? 통계는 내 운명님이 여쭤보시네요. 오늘 PD님은 누구실까요? 제가 지난주에 그 방송했을 때 네. 제가 코로나 확진돼서 좀 고생을 했었다 이런 얘기를 네, 드렸었거든요. 네, 네. 와, 요새는 진짜 난리도 아닌 것 같아요. 네, 주변에 많이 주변에 관련되시죠? 일단 저희 부모님 오, 저런. 네. 거의 외출도 없었는데 네. 근데 좀 고령이시거든요. 아이고. 아버지가 90대시고 뭐 이러니까. 네. 근데 겨우 그 PCR 검사 통해서 진단이 됐는데 막 네. 열이 계속 안 떨어져가지고 저런. 지금 한 3일차, 4일차인데 저도 좀 걱정이 있고 뭐 저희 병원만 해도 저 말고 다른 원장님도 네. 코로나 양성 반응 나오고 직원들도 많이 진단되고 주변에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직원 한 분께서 감염되셔서 쉬셨다가 이제 곧 출근을 하셨네요. 원빈도 눈두개, 나도 눈두개 진짜 별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네, 별일 생기네요. 별일이 생기고 저희 병원에서 비뇨의학과니까 별로 코로나하고 진료가 겹치는 게 없잖아요. 네네. 근데 진료 행태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제가 4주 전에 그 비대면 진료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네. 그거를 지금도 뭐 많이는 아니지만 대면 진료가 우선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네. 저희 병원에도 연락해서 코로나 관련 감기약 달라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런. 근데 제가 제 전문 파트가 아니면 따로 처방전을 못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내과 이비인후과에서 확진자분들이죠 거의. 네네. 그냥 감기약이 아니고 확진 상태에서 뭐 60세 미만인 분들 네. 뭐 애기약 처방 네. 뭐 이런 게 처방이 영 힘든 상태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정말. 진료도 뭔가 좀 많이 바뀌고 네, 거의 포화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네. 이제 PCR 검사 없이도 의료기관 병원에서 하는 그 신속 항원 검사 양성을 코로나 양성으로 또 인정한다는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어서 네. 이비인후과, 내과 같은 곳이 뭐 인산 정말 사람들이 줄을 너무 많이 선다고 들었는데 저희 바로 옆에 그 이비인후과가 있거든요. 네. 원래도 좀 환자를 많이 보는 유명한 이비인후과인데 네네. 거의 뭐 엘리베이터 앞까지 거의 막 그 꽉 차 있고 와, 근데 그 중에 절반 정도는 양성이 뜬다고도 하던데 네. 그러면은 이제 너무 또 비감염인 분이 섞여 있지 않나 이런 것도 있고 너무 걱정이기도 하고 네. 내과 이비인후과 선생님들 고생 많으신 것 같고요. 네. 네. 정말- 그리고 요즘은 뭐라 그러죠? 샤이 오미크론 뭐 이런 것처럼 네. 집에서 이제 키트 검사는 하는데 굳이 내가 그 확진 검사를 받으러 가야 되냐 이러신 분들이 주변에도 많아요. 그래서 네. 이것도 참 걱정인 것 같고요. 실제로 보고되는 확진자 수보다 실제로 더 많지 않을까. 네. 일단 저는 요새 계속 그 부모님 걱정 때문에 저런. 계속 그러고 있어가지고 온 정신이 거기 팔려 있어서 네, 네. 그래서 먼저 이 얘기를 꺼내봤고요. 아, 괜찮아지시겠죠. 이제 네. 모든 국민들이 다 좀 자연 면역도 획득하고 백신도 좀 제 역할을 하면서 최대한 증상 없이 다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거의 없는 상태에서 그거를 완전히 배제하기 위해서 하는 노력은 예전까지 해왔던 노력인데 중국은 여전히 그렇게 하려는 것 같더라고요. 막 큰 도시를 셧다운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제는 정말 손쓸도리 없이 좀 퍼져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전략을 바꿔야 할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서로는 여기까지 하고 네. 뭐 중간에 코로나 관련한 것도 저희한테 질문 주실 거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비뇨의학 궁금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 오늘 내용은 그 뒤에 있는 저희 그 채널에서도 갈무리에서 이제 올릴 예정이니까 기회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네.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네. 자, 오늘 질문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네, 오늘 원래 준비한 내용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하고 비뇨의학과라는 내용으로 좀 준비를 한 게 있긴 한데 네. 맨날 이걸 먼저 하다 보니까 질문 주신 분들을
너무 말씀 뒤로 못 드린 것 밀리셔서. 같아서 네, 질문을 네. 먼저 해소하고 네. 시간이 남으면은 말씀드릴게요. 네. 도전 박사님, 헤르페스 제발. 한 달에 한두 번은 기본이고 심할 때는 낫다가 다음날 또 다른 부분에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네. 요즘 헤르페스 재발하신 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네네. 논문도 찾아봤는데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연관성이 직접적으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면역력 저하 및 뭐 이런 요인 때문에 네네네. 그 바이러스 감염 증상 발현이 더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빈번하게 오시죠. 네. 그래서 헤르페스는 자주 오시는 분들은 거의 한 달에 한두 번까지 오시기도 하고 특히 젊었을 때 또는 뭔가 피곤하고 면역력이 좀 떨어지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술자리, 과로 이런 것 때문에 경무에 시달리시는 경우에 더 잦은 걸로 되어 있는데 일단은 제 생각에는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맞는지 꼭 병변이 올라왔을 때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루 났다가 하루 없어지고 한다면 조금 어뉴주얼한 경우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약은 어떻게 쓰시는지도 궁금하고요. 대개 수포병변이 있으면 5일 정도 먹는 약 쓰고 뭐 아시클로버 연고 같은 거 쓰고 그리고 억제요법 같은 거를 간혹 권하기도 하는데 네. 이게 뭐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비용이 비싸죠. 하루 하나씩 꾸준히 쓰시면은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헤르페스 어떤 분은 뭐 1, 2년에 한 번씩 재발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한 달에 한 번씩 재발하기도 해서 굉장히 격차가 큰데 개인차이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계속 괜찮다가 한 번 어떻게 되고 나서 또 계속 빈발한다 이런 분도 계셔서 참 알기 힘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고식적인 이야기지만 혹시나 잠을 잘 못 자시지는 않는지 혹시 뭐 음주가 잦지는 않은지 이런 그 주변 환경도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물론 다 하셨겠지만 만약 그렇다고 하면은 방금 장 원장님 말씀하신 억제요법이라고 해서 증상이 없을 때도 하루에 한 알 정도씩 뭐 항바이러스제를 드시는 그런 분도 계시긴 한데 물론 간장과 신장에 뭐 이렇게 좋을 이유도 없겠지만 또 그렇게까지 나쁠 이유는 없어서 뭐 한 달, 3개월, 6개월 이렇게 억제요법을 써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30알 처방을 할 때 한 달 기준 보험이 되는 10알 포함해서 보험이 안 되어서 전액 자가로 이제 충당하게 되는 20알 합쳐서 대략 약가가 한 3만 원 정도 나온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렇게 사용을 해보실 수도 있겠는데 저희 주치의 선생님과 면담을 좀 해보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억제요법이 근데 하면은 그걸 쓰는 기간 동안은 좀 억제가 되는데요. 네. 약을 또 끊고 나서 한 두세 달 지나면 또 재발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원상복귀 되기도 한번 하고. 고려를 한번 해보되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혜린님의 질문입니다. 자, 소변이 자주 나오고 양도 많아서 내빈부내과에서 여러 가지 검사했는데 하루에 물을 평소보다도 조금 750ml 정도 마셨는데도 2리터 정도나 소변이 나왔다. 3리터가 넘고 피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면 요붕증이라고 들으셨는데 피검사, 소변검사 일단은 다 정상이 나왔다고 하십니다. 그래도 느끼기에는 빈뇨 그리고 금방 요의가 느껴지고 이게 잠을 10년간 잘 못 주무신 것 때문인지 모르겠고 아무튼 내분비내과에서는 정상이다 했는데 어떤 문제 어디로 가야 되나 이렇게 문의를 주셨는데요. 지금 빈뇨, 다뇨에 대한 이야기신데 저는 일단 뭐 물론 요붕증 혹은 이제 당뇨 있을 때 다음, 다뇨 이렇게 아주 그 홀마크처럼 흔하게 나오는 그런 증상들이 있기도 합니다만 내분비내과에서 걸러졌다라고 하면은 저는 일단 다행이다 안심을 좀 하고 싶고요. 750ml 드셨는데 2리터 소변이 나왔다. 그러면 이게 내가 먹은 것보다 더 많이 나온 거 아니냐 생각이 되실 텐데 신장이 굉장히 절묘하게 들어가고 나오는 거를 조절하기 때문에요. 만약에 먹는 거 이상으로 내가 내보내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게 한 뭐 며칠만 반복되어도 몸이 말라서 아마 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그런 그 수분 이런 것, 과일 뭐 이런 것들이 아마 다 포함되어서 인풋 아웃풋을 따졌을 때 2리터가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1회 배뇨량이 혹시 300cc보다 훨씬 아래인 거면은 뭐 다뇨 실제 많이 보시는 것도 2리터라고 하면은 뭐 적진 않긴 하죠.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방광이 조금 참는 기능을 잘 못해서 실제보다 더
강조되어서 빈뇨를 느끼고 계신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립선 관련된 문제나 아니면은 방광의 과민성 이런 것과 어떻게 혼재되어 있을 수가 있어서요. 비뇨의학과도 한번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저도 동일한 얘기인데요. 혜리님 나이가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내과에서 검사를 먼저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내분비내과에서 이런 경우에 검사를 하게 되면은 뭐 요붕증에 대한 검사, 뭐 내분비내과 당뇨 검사, 콩팥 기능 검사 다 포함이 돼 있을 거예요. 간 기능 검사. 근데 뭔가 내과적인 소견은 다 문제가 없었다. 그럼 요붕증, 신장 기능, 뭐 신부전 이런 거 문제 아닐 거고, 그렇다면은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인풋과 아웃풋은 딱 맞춰지게 돼 있습니다. 마신 만큼 싸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조금 마셨는데 오줌이 많았다. 그런 일은 사실 있을 수가 없죠. 아웃풋이 많으면 체중이 계속 빠져야 될 것이고, 나는 많이 먹었는데 오줌이 안 나온다. 그럼 체중이 하루에 1kg씩 계속 늘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은 뭐 10년간 그런 인풋 아웃풋이 안 맞는 상황은 아닐 겁니다. 그럼 뭔가 본인이 생각하시는 거하고 실제하고는 괴리가 있다는 얘기일 것 같고, 그걸 확인하려면은 배뇨 일지를 꼭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장실을 내가 몇 시에 갔고 양을 얼마를 받는지, 하루 동안 토탈 아웃풋, 소변량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렇다면은 거기에 맞춰서 그거 상회하는 수분 섭취를 하고 계신 거예요. 물뿐만 아니고 뭐 과일, 국물 포함된 거를 다 생각을 하면은 맞춰지게 돼 있다는 거는 전제 조건이에요. 근데 만약에 느낌이 뭐 잠을 못 자고 뭐 소변을 너무 자주 본다 이런 게 있다면은, 그렇다면 비뇨의학과 쪽에서는 과민성 방광을 생각할 수가 있겠고, 여기에서는 생활 습관 교정하고 도움되는 약물 치료를 쓰면서 장기전입니다. 그래서 그 느낌을 둔화시키면서 참아서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거예요. 자기 전에는 수분 섭취는 줄이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수면장애 같은 게 있는지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질문부터 쭉 받아볼까요? 네. 바나나 우유님 질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요실금처럼 소변 참기가 힘들어 생활 불편이 많습니다. 소변 검사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산과 말고 비뇨기과 가면 다른 진단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 산과를 다니셨다는 말씀 주셨으니까 여성분이실 것 같고, 네. 왠지 연세가 많으실 것 같지는 않은데요. 뭐 소변 검사도 깨끗한데 참기가 힘들다. 일단 절방뇨라는 키워드거든요. 그럼 여러 번 다뤘었던 절방뇨가 어전시가 키워드가 되면 과민성 방광이라고 우리는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진단명은 그냥 붙게 되는 거고요. 절방뇨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동반해서 소변을 자주 보거나 뭐 밤에 깨거나 이런 증상들이 자주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민성 방광의 치료 원칙, 좀 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약을 쓰는 거 추천하고요. 약을 쓰면서 그 생활 습관 교정, 행동 치료, 라이프 스타일 모디피케이션 이런 거를 병행을 해주셔야 돼요. 과민성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제거하고, 뭐 술, 커피, 과로, 스트레스, 수면 부족 이런 것들 제거하고, 그리고 소변을 참았다 보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시간을 좀 정해놓고, 우리가 타임드 보이딩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규칙적인 배뇨하기, 목표를 한 3시간 정도로 해서 보시려고 애를 쓰셔야 될 거고, 약을 쓰고 금방 좋아진다기보다는 이것도 장기전입니다. 3개월, 6개월, 1년 치료하시게 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요거를 병행을 해주시면서 배뇨일지 작성 역시 도움될 거고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동일한데요. 아마 비뇨기과 가시면 부인과에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증상이 많이 경험하실 거기 때문에 간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주셨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비뇨기과 오시면은 실제 말씀 주신 배뇨일지 같은 걸 작성을 해보고, 어쩌면 내가 생각보다 너무나 많이 참고 있을 수도 있고 사실은요. 그리고 뭐 카페인 섭취 같은 걸 하신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좀 다 끊으시는 걸 권유해드리고, 말씀하셨듯이 1회에 그래도 한 300cc 정도 소변을 모아서 보는 걸 목표로 해서 한 번 참기, 그리고 그걸 도와드리는 방광 안정제 시작, 이걸로 하면서 내 방광의 어떤 그 습관이라고 할까요? 어떤 버릇 혹은 뭐 알람, 이거를 좀 바꿔가는 방향으로 좀 변형을 해보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송석찬님. 네. 64세의 남성분이십니다. 소변 빈뇨 증상 있으시고 야간에도 소변을 보시고 줄기도 좀 약한 것 같다.
갑자기 이제 수술해야 되냐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뭐 빈뇨, 야간뇨, 그리고 세뇨라고도 하고 소변 줄기 약하다고도 표현하는 그 부분은 뭐 교과서에도 적혀 있는 정말 굉장히 그 중요하기도 하고 표준적이기도 한 하부 요로계통 증상이라고 하는데요. 남성분 장년층의 분들은 그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를 떼어놓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뇨기과 가시면 그 방금 증상 말씀해 주신 거를 말씀 주시면은 몇 가지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좀 명확하게 하게 될 거고, 처음에는 그러니까 특별한 아직 시도를 해보신 분이 아니시라면은 약물 치료를 당연히 먼저 시도를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증상을 호전시켜서 편안한 그 삶의 질을 좀 개선시킬 수도 있고, 만약에 약을 드셔도 계속 불편하시거나 전립선이 너무너무 커서 뭔가 수술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은 그때 수술이나 이런 걸 하시면 되는 것이죠. 네, 동일합니다. 50세 이상 남자에서는 하부 요로 증상 또는 배뇨 장애가 있을 때 전립선 비대증을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보게 되고, 다른 원인 가능성도 있겠지만 비대증 여부는 꼭 검진을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질문에서 먼저 수술을 해야 될까요? 부터 물어봐 주셨는데, 전립선 비대증 여부부터 확인을 하고 그 정도를 확인을 하고, 대개의 모든 치료가 그렇지만 암 같은 치료가 아닌 경우에는 몸에 칼부터 대기보다는 약을 먼저 써보고, 약에 부작용이 있다, 나는 약 먹기가 너무 불편하다, 차라리 수술이 좋겠다, 이런 여러 가지 고려를 하고, 또는 수술을 꼭 해야 되는 상황도 물론 있겠죠. 근데 그걸 알려면은 전립선 검사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요즘 전립선 수술 관련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저희가 예전에 그 홀랩이라고 하는 레이저 수술 관련해서 말씀드린 적도 있고, 요즘은 신문에서 하는 광고를 보고서 유로리프트라고 하는 결차해술 같은 방법도 있고, 뭐 일장일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게 무조건 뭐 더 좋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검사 결과에 따라서 주치의사님 상의 후에 약물 치료 및 수술적 치료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고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통계는 내음령님 아까 계셨던 것 같고요, 그죠? 네. 네, 처음에 그 질문 주셨는데, 예전에도 아마 그 베타미가 자트랄 엑셀 드시고 있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네, 통계는 내음령님이셨던 것 신경성 같고, 방광이라고 신경성 방광으로 약을 쓰고 계신데, 베타미가 쓰면 가슴 두근거리고 미식거린다. 비뇨기과에서는 최신약이라고 하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약을 안 먹으면 야간에 1000cc, 그리고 낮에는 뭐 요의가 10번 이상 듭니다 말씀을 주셨는데, 네. 이거 참 뭐 그 괴로우신 상황이실 것 같고요. 말씀 들으신 대로 베타미가가 비교적 최근에 나온 신약이고, 이 약의 장점은 기존에 있던 그 과민성 방광 또는 신경이성 방광에 쓰여진 약제들이 항콜린제라고 하는 성분이 주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게 효과는 좋은데 간혹 부작용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서 변비라든지 뭐 입마름, 뭐 좀 건조해지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새롭게 나오게 된 약이 약간 다른 기전을 갖고 있지만 효과는 비슷한 베타미가 또는 미라베그론이라고 하는 성분의 약이 되겠는데요. 이 약은 부작용이 심각한 건 없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드물게 이제 심혈관계, 뭐 합병증이 또는 뭐 원래 고혈압이 조절이 잘 되지 않는다, 부정맥이 심하다 이럴 때는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드물지만 심혈관계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계속 심각하게 신경 쓰인다면은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저는 항콜린제 계열의 약이 몇 가지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 중에 어떤 걸로 바꿔보시는 게 일단 어떨까 생각을 해보고요. 아까 야간에 1000cc 뭐 말씀하셨는데, 이 약이 그 뭐 소변 양을 줄이고 늘리고 하는 약은 아니거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풋 아웃풋은 맞게 돼 있습니다. 무슨 항이뇨 호르몬이나 내분기 계통에 문제가 있지 않는 한은 마신 양과 소변 양은 맞아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도 그 어떤 습관 교정, 야간 수분 섭취 제한하고 또는 항이뇨 호르몬 같은 거를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미니린이라고 하는 야간 단뇨를 줄이는 약은 또 따로 있거든요. 그 약을 사용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주간 빈뇨 관련해서는
그 과민성 방광 치료 원칙과 동일하게 약을 쓰면서 습관 교정 이렇게 하면서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예전에도 한번 말씀 주셨던 거 기억을 되살려 보자면은 그 소변을 보실 때 당연히 잘 보시길 바라지만 잔뇨가 남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서요. 이를테면 낮에 이제 빈번하게 느끼시는 게 방광이 그 예민해서 그야말로 과민성 방광이어서 자꾸 느끼시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소변을 지금 자가 배뇨를 하신다고 하면은 그 잔뇨가 좀 남는 상태여서 제로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뭐 100cc 예를 들어 200cc 소변에 잔뇨가 방광에 남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다 보니까 실제 가용 용량이 굉장히 작아져서 빈번하게 보시는 것일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근데 어차피 그 정도는 다 병원에서 고려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필요하다면은 배뇨 후 잔뇨 측정을 한번 해서 진짜 잔뇨가 많으신 케이스면은 뭐 자테랄이라든가 이런 관련해서 전립선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이완시켜 보거나, 아니면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만 뭐 하루에 한 번, 두 번 정도는 도뇨라고 하는 걸 통해서 방광을 한번 비우는, 주무시기 전에 한번 싹 비우고 주무신다든가 이런 게 필요할지 하여튼 쉽지 않은 그런 아마 꽤 오래 약을 쓰시고 비뇨의학과 뭐 신경외과 이런 데도 검사를 예전에 하셨던 것 같은데 요 역동학 검사 같은 것도 필요하고, 뭔가 증상이 잔뇨가 많이 남을 때는 도뇨를, 그러니까 관을 이제 요도 입구를 통해서 집어넣는 거죠. 그거를 시행을 하셔야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자, 행복님. 네, 행복님. 조루에 대한 질문 두 가지가 있어서 같이 놨고요. 네. 민감성 조루 극복하는 방법은 먹는 약, 바르는 마취제밖에 없는 건가요? 하셨고, 이주영님께서는 조루가 3주 정도 됐는데 호전 기미가 안 됩니다. 운동을 하면 정력이 좋아지는 거지 조루 예방이 될까요? 여쭤봐 주셨고요. 네. 일단은 이에 대한 답으로는 조루 증상의 치료는 일단 저는 그 심리적인 요인, 사회심리적인 요인, 파트너의 관계, 관계 전에 뭐 좀 불안하다, 걱정이 많다 이런 것들 좀 극복하는 노력이 먼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역시나 행동치료. 이거를 본 관계를 할 때 자꾸 뭔가 그때 바꾸려고 하면은 안 바뀌니까 평상시에 뭐 동영상 보면서 자위를 하실 때 그때 조금 길게 해보려고 훈련을 좀 해보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이 뭐 스톱, 스타트 테크닉 뭐 이런 것도 있고 스퀴즈 테크닉도 있지만 그거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네. 조금 멈췄다, 뭐 손을 놨다라든지 그래서 시간을 좀 연장해보는, 발기력은 유지하면서 사정 시간을 연장시켜 볼 수 있도록 애를 좀 써보셔야 되고, 그 다음이 이제 약제가 될 텐데 먹는 약하고 바르는 외용제 뭐 이런 게 있겠죠. 바르는 외용제는 뭐 어떤 부작용 같은 게 있고 할 수 있으니까 상대한테 전달될 수도 있고 막 그렇게 권하진 않고, 먹는 약도 두 가지 종류가 보통 사용이 되는데 뭐 위장장애나 뭐 구역감 이런 게 들 수 있고 효과 없는 분들도 있으니까 사용을 한번 해보시는 건 좋고요. 그 다음에 수술적 치료가 있긴 하겠죠. 예전부터 하던 뭐 신경 차단술 또는 귀두 쪽이나 음경에 필러를 넣어서 좀 둔하게 만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것이 조루라고 하는 거는 질병이라기보다도 그냥 뭐 키 작은 사람부터 키 큰 사람이 쫙 있는 것처럼 사정이 이른 사람도 있고 오히려 사정이 굉장히 지연되는 사람도 쫙 있는 그런 거라고 보면 되는 건데, 통상적으로는 뭐 1분 이하라고 하면은 그래도 이 정도는 조루라고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합의가 좀 있는 편이긴 한데요. 어떤 분들은 이제 동영상이나 이런 거 대비해서 거기 사람들은 50분 동안 잘 하던데 왜 나는 짧은가? 혹은 이제 이게 서로 간의 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여성분은 딱 10분 정도면은 충분히 만족하고 더 이상 하면 되게 싫어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정말 길게 해야 만족하는 분도 계신 건데, 예를 들어 5분, 10분 정도다라고 하면 그거를 조루라고 하기엔 조금 그렇거든요.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긴 걸 원하는 남성분도 있게 마련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행동치료 좀 민감도를 떨어뜨려서 여러 번 노출시키고 자위 한번 할 때 30분 정도 영상을 계속 보는 식의 습관을 가지면서 약물
혹은 뭐 수술은 좀 고민해 볼 일이지만 그런 식이 가능할 것이고, 어디까지나 두 분이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하면 딱 정해진 정답은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5분, 10분 정도 관계하실 때 몇- 소요가 되는데 그걸 30분으로 늘리고 싶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가끔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저는 약은 처방해 드리질 않습니다. 그 약을 쓴다고 해서 또는 수술을 한다고 해서 이게 뭐 30분, 50분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진짜로 어떤 1분 이내에 그런 걸로 괴로워하시는 분들께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뭐 5분, 10분이면 사실 충분히 평균적인 거고 정상 범주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조루증 개선시킬 수 있는 운동, 뭐 특별한 운동이 있을까요? 뭐 케겔 운동이 도움이 된다라고 되어 있기도 한데요. 그게 아까 스퀴즈 테크닉은 아니지만 사정하는 그 순간에 이렇게 쫙 힘을 줘서 멈춘다, 이런 거는 과연 뭐 굉장히 바람직한 행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정할 때 복잡하게 리드미컬한 과정을 거치면서 그 요도 쪽이 수축하면서 누정되어 있던 정액을 바깥으로 배출하는데, 그걸 꽉 힘을 주어 버리면은 결국은 역행하거나 전립선 쪽을 좀 확장해 버릴 수 있으니까 괜히 그러다가 전립선에 좀 압력이 세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평소에 그래도 약간 그쪽의 근육, 골반 근육이나 이런 데를 강화시켜 놓으면은 뭐 발기력에는 확실히 도움이 될 거고, 사정 지원하는데도 뭐 일가견이 있을 수 있다,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문헌은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질문을 좀 받을게요. 요거는 피부에 대한 질문이었으니까 마지막에 다시 한번 하도록 하고요. 네, 기다리셨습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고요. 두잇두잇님, 자전거를 타면 안 좋나요? 뭐 어디에 안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남성 기준이라고 하면 그 전립선이 좀, 자전거 되게 좋은 운동이거든요. 좋은 이제 관절 같은 데 별로 영향이 없으면서 굉장히 좋은 그 유산소 운동인 거는 맞는데, 전립선이 혼자 그 좁은 안장 위에 온 체중을 다 감당하면서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압박이 되고 막 이리저리 물리적 자극을 받아서 전립선염이 반드시 생기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게 좀 생기거나 악화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뭐 참 좋은 운동이죠. 유산소 운동이기도 하고 근력도 많이 좋아지는 운동인데 전립선염을 경험하셨거나 괴로워하시는 분들께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뭐 없던 전립선염이 막 생긴다기보다는 전립선이 좀 내가 약한 편이다, 급성 전립선염 경험이 있었다, 이런 분들은 자전거 타고 오시는 분들 꽤 있습니다. 그 좁은 안장 위에 온 체중이 실리면서 전립선 주변으로 이제 압박이 가해지고 혈관이 좀 뭐 그 혈류량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전립선 염을 좀 유발할 수 있다, 이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잘 감안하셔서, 여성분이면 상관없죠. 자, 네, 원빈도 눈두개, 나도 눈두개님. 밤에 소변 잦고 목마른 증상이 있어서 당뇨인가 걱정했는데 당뇨는 아니셨고요. 네, 어떤 병을 의심해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자, 밤에 소변이 일단 뭐 남성분인지 여성분인지 남성분이실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만 원빈이니까요. 그리고 밤에 소변이 빈번하신 게 저녁 6시, 그러니까 그야말로 밤에 자꾸 좀 화장실 자주 가시고 목이 마른다라는 말씀이신 건지 주무시다가 자다 깨서. 깨시는 건지는 또 구분이 어렵습니다만 일단 분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같이 생각하면은 진짜 뭐 어떤 내분비 걱정을 해보실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냥 소변이 빈번히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역시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회 배뇨하는 양을 한번 따져 보셔가지고 낮에 이렇게 막 바쁘게 일하시고 여러 가지 자극에 그 뭐 시각적, 청각적 자극에 계속 정신을 뺏기다 보면은 그렇게 요일을 잘 못 느끼시다가 특히 어떤 분은 뭐 주무시기 전에 딱 자리에 눕고 하면은 계속 소변이 마렵다, 이런 분도 계신 것처럼 저녁에 이제 퇴근하시고 가만히 쉬실 때 자꾸 빈번하게 소변이 좀 양이 적더라도 느껴지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저녁을 많이 드셔서 그때 뭐 과일이나 물도 많이 드셔가지고 진짜 단뇨, 소변 양이 많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다면 목이 왜 마르냐, 이것도 모를 일인데
저 요새 배달 음식을 너무 짜고 단 거를 많이 시켜 먹으니까 목이 마르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수분이 좀 충전돼야 될 정도로 전해질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걸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1회 배뇨량. 네, 원빈님께서 지금 보고 계신 것 같으니까요. 남자시고 30대 중반에 약간 비만이시고 밤에 깬다는 말씀이신 것 같거든요. 일단은 그렇게 해보실게요. 자기 전에는 식사를 몇 시쯤 하실지 모르지만 뭐 자기 전 2-3시간은 물을 줄이세요. 습관일 거거든요. 그래서 밤에 깨는 것도 수면 장애 때문에 깰 수도 있고 소변이 마려워서 깰 수도 있는데 일단 첫 단추는 자기 전 2시간 정도는 금식을 하자. 물도 줄이자. 목이 마르면은 입만 축여보자. 네. 이걸로 시작을 하면은 밤 사이에 건강한 뭐 내분비 내과 질환이 없으면 소변이 덜 만들어지겠죠. 소변 때문에 깨는 건 좀 줄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오랜 동안 3시간마다 깼다면은 그게 수면 리듬이 바뀌어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뭐 새벽 2시, 5시에 그냥 눈이 떠지고 냉장고 가서 물 한 컵 또 먹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또 이제 소변 보고 또 깨고 이제 깨서도 초반엔 깨더라도 또 입 축이는 정도로 물을 꼴록꼴록하고 뱉으시고 다시 취침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1달, 2달 지내시다 보면은 서서히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민성 방광 가능성도 있으니까 비뇨의학과 한번 가보시고 배뇨일지 써보시고 수분 섭취하시는 습관 바꾸시고 맵고 짜게 드시는 거 좀 피해 주시고요. 너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젊으시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F 백신님 네. 사정할 때 오른쪽 엉덩이 위쪽이 뻐근하고 또 평상시에 운전 아마도 오래 앉아 계시겠죠? 그때도 같은 부분이 이물감처럼 뭔가가 엉덩이 쪽에 느껴진다고 하셨는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흔하게는 이제 전립선 염증 같은 게 있을 때 네, 2가지 증상이 동시에 교집합이라고 한다면 전립선염이 있을 때 상당히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병원 가셔서 진단 받아보시고 또 한번 그러게요. 드셔보시고. 사정시에만 있다고 하니까 뭐 전립선염 가능성이 있긴 할 텐데 오른쪽 엉덩이 위쪽이면 상당히 좀 연관성이 좀 떨어지는 부위일 수도 있긴 합니다. 그거는 뭔가 관계시에 어떤 많이 근육을 썼다든지 근골격계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어쩌면은 회음부를 저렇게 엉덩이 표현하신 걸 수도 위쪽이 있거든요. 네네네. 회음부 쪽을 말씀하신다면 뭐 전립선염 가능성이 높겠고요. 네. 라푼젤님, 밤에 TV 볼 때 소변 마려운 건 없는데 꼭 자려고 하면 불안하고 소변이 자주 마려워서 힘듭니다. 과민성 방광약을 쓰고도 효과가 없는 것 같아 속상합니다. 네. 이런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음. 저희 와이프도 항상 이러는데요. 베타미가 서방정을 주고 있는데도 화장실을 가면은 조금밖에 안 나와요. 그럼 10분 있으면 또 가고. 양이 적은데 양은 가버리신 거죠? 적은데 습관적으로 자주 가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뜻대로 이렇게 잘 고쳐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왠지 깔끔하게 처리하시려고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라푼젤님 말씀하신 거에서 바로 질문에 해답이 있는 것이 내 상황 그리고 처해 있는 그런 상황과 심리 상태와 주변 그런 환경 따라서 다름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럼 굉장히 심한 그 실제 신체 기질적인 문제는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있다는 얘기죠. 사실은 뭐 밤에 TV 보고 할 때는 정신을 뺏겼을 때는 별다른 게 없다라고 하면은 방광이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경우는 아마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주무시라고 하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똑같네요. 그 모든 자극이 다 사라지고 내가 누워가지고 내 몸의 목소리를 약간 귀 기울여 듣는 그런 마치 어떤 무슨 명상하듯이 그렇게 되면은 막 머리도 간지럽고 괜히 소변 마려운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 들고 실제로 1분에 한 1cc 정도는 소변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10분 전에 갔다가 한번 10분 후에 다시 화장실 가면은 쪼르르륵 하면서 10cc 정도 나올 수 있는데요. 그걸 다 무시하고 주무셔야 됩니다. 한 2번 정도까지는 한 번 봤다가 이제 한 번 더 보고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 치는데 그 다음부터는 마렵다고 가면은 그건 방광의 응석을 들어주는 게 되고 그 자꾸 이렇게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자다 깰지언정 그냥 주무시는 거를 계속 좀 해보시는 게 좋고 베타미가가 비만과 관련은
없지요. 네. 네, 흔한 부작용은 아니어서 드시는 게 뭐 이거 먹어도 효과도 없는데 자꾸 이거 먹으라고 하네라고 한다면은 물론 끊어보실 수도 있는데 또 드신다고 큰일이 생기진 않으니까 뭐 당분간 유지해 보실 수도 있긴 합니다. 지금 쓸 약은 베타미가는 맞는 것 같고요. 야간 단요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요. 라푼젤님께서는 그냥 단호하게 자기 전에 똑같이 2-3시간은 물 드시지 말고요. 술, 커피 피하시고요. 그리고 자기 직전에 딱 한 번만 보러 가시는 거예요. 무조건. 그 다음부터는 마려운 느낌이 있어도 무시하고 꾹 참으셔야 돼요. 거기에 이제 굴복을 하시면은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별로 없는 데 가서 낑낑대고 소변을 보니까 찔끔 나오고 돌아서면 찝찝하고 자려고 누우면 뭔가 남은 느낌 들고 계속 불안해서 반복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 베타미가와 그 습관 교정으로 교차지지 않는다면은 나중에는 더 좀 센 약을 어떤 그 불안감을 떨어뜨리는 약을 써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꼭 좀 의지를 갖고 고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쉬운 얘기가 아닌 건 알지만 그 방법이 제일 최상일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나아지면 이제 방광을 믿고 내가 뭐 이 정도는 참을 수 있다. 저 사실 지금 그 방송 시작할 때 평소에는 소변 한번 보고 오는데 불싸 못 봤넹이라고 하면서 약간 마려운 상태를 시작했는데 지금 또 하다 보니까 또 까먹었다가 지금 문득 또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유사시에는 뭐 그냥 뛰어가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약간 그냥 어려운 일이지만 무던하게 그냥 안심해버리고 뭐 죽지는 않는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면은 좋을 것 같긴 네, 합니다. 라푼젤님께서 뇌전증 약을 복용해서 그런가요? 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뭔가 신경과적인 질환이 있거나 약을 쓰시는 게 있다면은 그쪽도 같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신경인성 방광, 그 다른 기저질환이 없다면은 과민성 방광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베타미가는 그 약인데요. 다른 요인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복합적으로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아이고 옷에 싸면 어떡하나. 물론 걱정되시겠습니다. 그 라이너라든가 약간 그 보호 실제로 그런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아마 한 번도 그런 적 없다라고 하면은 괜찮으실 수도 있긴 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설마 쌀까봐 내가 방광을 최대한 비우는 방향으로 계속 가버릇하면은 방광은 점점 작아지기 때문에 더 좋은 방향이 아니긴 해서요. 이거는 결단을 내리고 일단 그 습관 교정을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 정 안 되면은 그때는 뭔가 안정제 계통의 톤 다운 시키는 약을 써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자, 최희선님 안녕하세요. 소변이 빈번한 것도 자율신경계와 연관이 있는 건가요? 하셨는데 일단 배뇨 자체는 당연히 자율신경의 영향을 받기는 합니다. 저희가 쓰는 뭐 베타미가라고 하는 게 베타 그런 수용체를 좀 더 자극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것처럼 자율신경계 소변을 참는 그런 이제 방광은 소변을 참고 있는 기본 그 페이즈가 그런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소변을 놓아야지라고 이렇게 배뇨하는 그런 단계가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할 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소변을 참는 거는 약간 이제 교감신경의 영향이 지배하에 있을 때 좀 그렇게 참게 되고요. 배뇨를 하는 거는 약간 이제 부교감신경이 좀 더 우세해 있을 때 그렇게 되는 거긴 한데 뭐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자율신경계 아시겠지만 뭐 싸울 거냐 아니면은 이제 좀 쉬냐 요 차이잖아요. 이제 교감신경이라고 하는 거는 막 혈압이 높아지고 두근두근두근 하면서 온 근육에 피가 쫙 돌고 막 그야말로 예전 같으면은 사냥을 하거나 아니면은 포식자로부터 도망칠 때 이럴 때 그럴 때 소변이 갑자기 마려우면 좀 곤란하겠죠. 그럴 때는 이제 소변도 참아야 되고 그리고 부교감신경은 편히 쉬고 동굴 안에서 이제 가족이랑 놀 때 그때 이제 소화도 잘 되고 발기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소변도 지금 이제 보러 가자 안전하니까 뭐 이런 식인데 근데 자율신경 부조라는 거는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고 이제 소변이 빈번한 분이 꼭 자율신경이 뭐 잘못돼서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아까 열심히 이야기가 나왔던 뭐 남성이라면은 전립선 비대증이라든가 아니면 남녀 불문 뭐 방광이 좀 과민해져 있다든가 뭐 습관 문제라든가 카페인 섭취를 많이 했다든가 이런 다른 경우가 더 많아가지고요. 여튼 연관이 뭐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저도 동일하게 생각해요. 네네. 연관성은 있겠지만 다른 원인들이 흔하죠. 니르바나님. 니르바나님, 소변에 잔류감이 느껴지면서 소변을 참는 게 좀 불편해요. 방광염인가요? 치료는 어느 정도 해야 되나요? 뭐 이런 배뇨장애 하부 요로 증상이 있을 때 참는 게 불편하면은 방광염일 수도 있고 뭐 전립선염일 수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일단 과민성 방광은 확실한 것 같네요. 소변을 참는 게 불편하다면은. 그래서 이게 방광염이란 거는 대개는 급성 방광염은 소변에 염증이 있고 그 원인이 세균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검사를 해봐야지 그 진단이 되는 거겠죠. 방광염일 때는 항생제를 뭐 짧으면 3일에서 일주일 정도 쓰지만 방광염이 아니어도 말씀하신 증상들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인을 찾기 위해서 검사를 먼저 해보고 그에 따라서 약을 쓰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전혀 안 그렸다가 갑자기 며칠 사이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은 방광염이나 이런 남성이라면 전립선염에 관련성이 있을 수 있어서 병원 가셔서 딱 치료하고 딱 끝날 수도 있고요. 늘상 좀 수개월, 수년 그래왔다라고 하신다면은 또 말씀 방금 주신 것처럼 다른 부분일 수도 있어서 한번 병원에 찾아가 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JKC님, 한 달 전부터 소변을 봐도 잘 안 나오고 시원하지 않아서 또 금방 빈뇨라는 말씀이시죠. 잔뇨감도 계속 있고 야간에도 이건 좀 심한데 5-6번 소변 보러 깨신다는 말씀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잔뇨감이 있다, 남아있는 것 같다. 전립선 비대증 증상인가? 병원 진료가 두려운데 꼭 가야 되는가? 집에서 할 수 있는 요법이 없나? 2년 전부터 아마도 모발 관련된 일일 것 같은데요. 피나스테리드 1mg 먹고 있다라고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성분이라는 거는 확인이 되었고 한 달이라고 하면 조금 애매한 기간이기는 한데요. 굉장히 좀 젊으신 분이고 진짜 선후관계 명확하게 한 달 전부터 갑자기 그래 라고 하시면은 전립선 비대증도 있을 수 있지만 전립선 염증이나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저는 비교 분율을 좀 높게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냥 서서히 뭐 한 달 전이라는 것도 그때쯤 불편을 좀 내가 많이 느낀 정도고 예전부터 좀 서서히 이렇게 된 것 같다라고 하면은 비대증의 느낌도 있는데 좀 두렵긴 해도 병원 가셔야 좀 확실하게 진단될 것 같긴 합니다. 일단 나이가 궁금하고요. 왠지 젊으시다면은 비대증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비대증이 정상 사이즈보다 조금 크다 하더라도 뭐 갑자기 뭐 한 달 전부터 소변이 안 나오고 이런 증상은 그 때문은 아닐 거고요. 대개는 40대 후반 정도 이후에 오는 게 비대증이고 지금은 가능성 있는 게 어떤 뭐 전립선 염증, 뭐 과민성 방광 또는 뭔가 다른 요인으로 인한 스트레스 과로 때문에 배뇨장애가 왔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이를 감별하기 위해서는 전립선 검사를 해봐야 돼요. 비대한지 아닌지, 염증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뭐 요도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갑자기 이러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감별을 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러 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집에서 할 요법 뭐가 있을까요? 원인이 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전립선 비대증이라 그러면은 이게 이제 신체 일종의 변화, 그 노화라고 하면 참 어감이 나쁜데 그냥 남성이 언젠가는 많은 경우 절반 이상에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찌 보면은 그냥 굴레 같은 거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뭐 요법이나 운동이나 이런 건 사실은 없고. 네. JKC님 55세 남성분이시군요. 그렇다면 전립선 비대증 가능성이 다시 올라가네요. 네. 그래서 비대증인지 염증인지를 감별해야 되니까 또는 전립선 뭐 종양 같은 것도 있잖아요. 전립선 암도. 전립선 질환에는 염증, 비대증, 암이 있어서 세 가지가 증상만으로는 구분이 잘 안 됩니다. 말씀하신 그 증상만으로 추정은 좀 힘들 것 같고 그 검사를 해서 확실하게 설명 들으시는 게 좋겠네요. 피나스테리드 1mg 드시는 건 크게 상관은 없을 겁니다. 전립선에도 큰 영향 주지 않고 지금 겪으시는 증상하고도 상관없을 거고요. 바람과 함께 스칼렛님, 전립선 비대증 약 쓰고 계신데 피나스테리드 5mg, 하루날디 0.1mg. 야간뇨 때문에 자다가 한번 깹니다. 약을 먹어도 좋아지지가 않는데 약이 효과가 없는 건지 다른 종류로 바꿔보는 게 좋을까요? 피나스테리드는
5알파 리덕타제 이니비터라고 해서 전립선 크기를 좀 줄이고 천천히 증상을 개선시키는 약으로 알려져 있고, 하루날디 같은 게 이제 베스트셀러 1차 약제인데요. 요도를 좀 확장해서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게 하는 영향을 좀 주거든요. 근데 야간요가 자다가 한 번씩 깬다. 지금 연세 여쭤보려고 했는데 68세 남성이시고 당뇨가 있다고 하시네요. 그러면은 외람된 말씀이지만 자다가 한 번을 깬다는 거는 정상으로 보셔야 될 거예요. 네, 잡기가 힘듭니다. 한 번은. 이거는 60대에 이제 한 번에서 안 깨거나 한 번 깨는 정도, 70대 이후에는 이제 한 번, 두 번 깨는 분들. 뭐 저희 부친은 한 4번 깨시거든요. 90대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소변의 문제, 전립선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사람의 어떤 바이오 리듬 때문에 잠이 줄어들고 중간중간에 깨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을 더 올린다고 해서 한 번을 제로로 만들 수 있을까? 이거는 장담하기 힘듭니다. 당뇨도 일조할 수 있고요. 물론 야간요가 어떤 과민성 방광 때문에 더 심해지는 상황이라면은 베타미가나 항콜린제 같은 걸 추가를 하나를 더 할 수도 있겠고, 야간에 소변량이 갑자기 늘어나서 야간 단뇨 때문에 나오는 거라면은 미니린 같은 약을 추가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약이 그럼 2알이 또 3알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기존 약은 유지를 해야 될 거고요. 그럼 개수는 많아지는데 한 번을 무조건 잡을 수 있냐? 이거는 확신드리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다른 종류로 바꿔본다면 그 하루날디 같은 약이 좀 그 소변을 시원하게 뻥 뚫리게 하는 효과는 좋은데, 자주 보고 급하고 밤에 깨는 약간 그 자극 증상 같은 것들은 효과가 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거에 조금 더 치료 효과가 있는 뭐 플리바스라고 하는 그 비슷한 계열의 약제도 있고, 그런 걸로 변화를 주는 거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효과가 드라마틱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아까도 몇 번 키워드가 나왔는데요. 지금 바스타제인 님도 주무시다가, 아무튼 야간요가 정말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말 삶의 질을 나쁘게 만들고, 뭐, 한번 깨면은 다시 자기 힘들다는 분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낮에도 피곤하고 하니까 참 어려운 부분인데, 아까 키워드 나온 게, 배뇨 일지라고 해서, 물론 그거 적다 보면은 진짜 잠이 다 달아나긴 합니다만, 한 3일, 사흘 정도만, 야간에도, 이제 낮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내가 몇 시에 어느 정도 소변을 보았나 라고 이렇게 계량컵을 준비하셔가지고 그 일지 양식이 또 있거든요. 그걸 작성해 보셔서 만약에 야간에 진짜 낮에 본 거 대비해서 3분의 1 이상이 밤에 내가 소변을 봤네. 그러면은 그건 야간 단뇨이기 때문에 저녁 식사 6시 이후에는 일절 뭐 과일이든 뭐 물이든 딱 끊으시고,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그 항이뇨 호르몬 먹는 약을 드셔서 밤중에 소변량을 확 줄였을 때 좀 개선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양도 적은데 깨신다. 그러면은 그건 정말 좀 수면 자체의 위생이 좀 나빠진 상황이거나, 진짜 마려워서 깬 건지 내가 일단 깼는데 깨보니까 좀 마렵네 해서 화장실 가는 건지 그 차이가 모호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방광 안정제 같은 거 써보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배뇨일지란 게 의외로 많은 정보를 저희한테 알려줍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일단 먼저 체크를 해서 그걸 갖고서 비뇨기과 방문하시면은 오히려 그 주치의 선생님이 많은 얘기를 들려주실 수 있을 거예요. 깜짝 놀라시겠네요. 네. 바스타제인 님도 역시나 비슷한 말씀이신 것 같고요. 남성, 여성, 그리고 연령에 따라 다르겠지만 결국은 야간에 깨시는 거는 야간에 소변이 많거나 방광이 그거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예민해져 있거나 수면이 나쁘거나, 이게 복합적으로 오기 때문에 한번 병원 가셔서 상담 한번 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네, 매트님 전립선염으로 항생제 5주 쓰셨고 증상 좋아져서 항생제는 그만 먹고 지켜보자고 해서 안 먹고 있는데 요도 쪽 불편감이 지속되는데 다시 먹어야 되나요? 전립선염으로 항생제 5주를 쓰셨는데 약을 다 끊으셨을까요? 아니면 항생제만 끊으신 걸까요? 저 같으면 보통 초반에 한 3, 4주는 항생제를 같이 들이다가 세균성일 때요, 저는 쓰다가 균이 없어졌거나 증상이 호전되면 항생제부터 끊거든 줄여가면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 약을 평생 쓸 게 아니기 때문에 전립선염 치료할 때는 약이 개수가 많거든요. 항생제, 소염진통제, 위장약, 그리고 아까 얘기한 하루날디 같은
알파 블로커, 뭐 여러 가지가 쓰여집니다. 그래서 약을 줄여가면서 언젠가는 끊어야 되는데 지금 약을 다 끊으신 걸까요? 아니면은 어떤 상황이실지가 궁금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를 하고 그 요도 쪽 불편감이 어떤 새로운 성관계 또는 이후에 균이 와서 재발한 걸 수도 있고 전립선염에서 세균은 없는데 비세균성으로 그냥 증상만 반복되는 경우일 수도 있거든요. 그 경우에 따라서 좀 쓰여질 약이 다를 것 같아요. 이거는 병원마다 또 주치의 선생님의 경험에 따라서 쓰여지는 치료 프로토콜이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약을 최대한 좀 덜 쓰려고 하는 편이에요. 약을 4가지 이상 잘 드리질 않거든요. 약은 많이 쓸수록 그냥 부작용도 무섭고 독이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비세균성일 때는 항생제를 안 드리는데 비세균성 전립선염에서도 경험적으로 항생제를 쓰면은 좋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그렇게 쓰셔도 괜찮아요. 그거는 주치의 선생님과 어떤 상의 하에 쓰시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옥동자님, 동종진피 음경 확대 수술 고려하고 있는데 진피 이식 수술은 음경의 길이를 좀 짧게 만드는 경우도 있는지, 그렇다면 이유가 어떤지, 왜인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생착 과정을 거쳐서 흡수가 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너무 자연스러워서 없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건지, 생착이 되었다면은 티가 안 나더라도 영구적으로 남는 것이 궁금하다 하셨는데 저는 2가지 다 잘 들어본 바는 없거든요. 동종진피를 이용한 음경 확대 수술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 부가적인 여기 뭐 현수인대를 좀 쳐낸다든가 이런 다른 수술을 하지 않는다면은 길이를 증가시키는 것은 아니고 둘레, 굵기를 더 굵게 하는 수술인 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짧아질 이유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이제 비율적으로 길이는 동일한데 이게 굵어져서 특히 발기 안 된 상황에서는 이게 좀 오동통통 좀 짧아진 건가 이런 느낌을 받으실지는 모르겠으나 굳이 그럴 이유는 없고, 그리고 진피 같은 경우는 장점이다 단점인 게 한 4mm 정도 되는 두께의 피부를 음경 안에 살짝 코팅을 안쪽에 넣는 거기 때문에 딱 봤을 때 이게 한 건지 안 한 건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하는 게 장점이자 또 단점이기도 한 거거든요. 근데 흡수가 되기보다는 생착되면은 그냥 딱 우리의 그 막과 거의 한 일체가 돼가지고 나중에 뭐 굳이 그걸 뜯어내거나 제거할 필요도 없지만 제거도 불가능할 정도로 그냥 하나가 돼버린다 이런 부분이지, 뭐 필러라든가 아니면은 자가지방 이식했을 때처럼 몸에서 이렇게 싹 흡수되어서 그 부피가 없어지거나 줄어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래도 이 수술은 꽤 많이 하는데요. 음경 길이 짧아지는 거는 없고요. 말씀하신 대로 착시 현상처럼 통통해지니까 멀리서 보면 좀 그 오동통해졌네. 그래서 짧아 보일 수는 있겠지만 또 오히려 그 수술할 때 그 배 쪽에 붙어있는 인대를 좀 약간 끊어주거든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럼 고추는 더 밖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길이가 조금 더 길어 보이는 경우가 더 많죠, 사실은. 실제로는. 그리고 생착이 되고 흡수가 되긴 하는데 거의 흡수 안 되는 경우가 더 많고요. 그렇게 그 반영구적이라는 게 장점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어떤 불만이 있는 경우는 없어요, 대개는. 근데 층은 좀 질 수 있죠. 이게 그 한 5mm, 6mm 두께까지도 나오는데 이게 딱 그 배 쪽으로 이걸 삽입을 해놓고 둔덕이지는 부위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잘 만져보면은 레벨이 차이가 느껴질 수는 있죠. 그런 느낌은 올 수 있지만 되게 그냥 남이 봐서나 뭐 그냥 만져서는 앞쪽에서는 별로 이물감이나 이런 게 못 느껴지는 경우가 많고, 물론 이거는 생착률이 좋은 대체 진피를 사용했을 때에 그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고, 어떤 경우에는 좀 마분지처럼 딱딱한 재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끝에 마진이 팁이 다 만져지고 좀 이물감을 느끼시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 수술 후에 부작용이나 이런 거를 꼭 잘 설명을 듣고 하셔야 돼요. 저는 수술 상담하러 오시면 한 절반에서 절반 이상을 그냥 돌려보내드리거든요. 뭔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거나, 뭐 술자리가 너무 잦거나, 뭐 뭔가 수술 후의 결과가 별로 안 좋을 것 같다 이럴 때는 가급적 만류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꼭 상담 후에 수술 여부를 결정하시면 좋겠고요. 네. 저희 이거 질문을 쭉 끝까지 한번 내려봐 주시겠어요? 얼마나 있을까요? 지금 다음 백혜경 선생님께서 조금 늦으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조금 더 시간을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다시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예. 네. 이거 많이 짧게, 있어서 좀 짧게. 빨리빨리 해야 되겠네요. 네네. 자, 라푼젤님 아까 그분이신데요. 염증이 좀 있어서 그런지 염증이 낮게 나오면 정상이 될 수 있는지 말씀 들어보면은 그런 일이 하루 이틀 이야기는 아닐 것 같은데요. 염증과 관련이 있으려면은 이거는 앞에 괄호 안에 급성이라고 하는 게 숨어 있는 방광염하고 연관이 되어 있을 때나 그런 건데 말씀하신 증상이 다 가능합니다만 과연 뭐 관련이 있을지 모르겠어서 일단 뭐 항생제 같은 걸 써서 조금 염증을 낮추면은 개선이 될지는 한번 시도해 볼 수 있겠지만 장담하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와, 질문이 되게 많이 남아있는데 백희영 선생님께서 오셨다고 하네요. 오셨군요. 이런. 그러면은 아까 저기 질문 전립선 염증 약 쓰다가 끊으셨다는 분이 있었는데 그 배아신정만 끊으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항생제만 끊고 나머지는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그건 문제 없으실 것 같고요. 뭐 짧게 네. 중요한 그리고 아까 68세 여성분께서 방광염이라고 들으셨다라고 하신다면은 쑥스러우시면 부인과 산부인과 가셔도 되긴 하는데요. 한번 항생제로 쉽게 처리가 가능하니까 한번 내원해 보시길 권해드리고요. 흑기사님. 네, 인천 대주용님 그 아침에만 네. 소변에 거품료가 있다. 오후에는 괜찮게 보는데 일단 물 많이 드시고 지켜보시고요. 그 증상이 지속되시면은 꼭 비뇨기과에서 소변 검사해 보시면 돼요. 네, 물 많이 드시고. 네, 금방 결과 나올 텐데 일단은 그 단백뇨가 아니면은 그래도 괜찮은 수준이니까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우리님 60대 남성이시고 노란빛 띠는 갈색 물질이 속옷 앞에 굳어서 묻어 있다. 요거는 병원 한번 다시 가서 그 건강검진에서도 혈뇨랑 소변검사당 이상이 계속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그게 과연 소변에 피가 있던 게 굳어서 나온 건지 여부부터가 확실치가 않은 거죠. 뭔가 어디 출혈이 뭐 피부나 요도 입구 쪽이나 이런 데도 있을 수도 있고요. 어느 정도까지 검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계속 되신다면은 뭐 방광 내시경 또는 CT 정도를 찍으면은 혈뇨에 대한 검사는 하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한번 상의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 쭉 내려가 설선숙님 신장 결석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아이고. 일단은 결석이 생기는 가장 주요된 요인은 그 체질입니다. 유전적인 소인이 가장 큽니다. 뭘 잘못해서 생기신다기보다도 거의 전체 결석 환자분들의 60-70% 정도는 유전적 소인이 있기 때문에 그건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근데 후천적인 요인을 잘 교정을 하시면은 물 많이 먹고 맵고 짜게 드시지 않고 뭐 이런 거를 하시고 비타민 C 피하시고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비뇨기과에서 검진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물도 많이 드신다고 하시는데 좀 아쉽긴 하네요. 그래도 하실 수 있는 거 다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어버려서 네. 어쩐다. 네. 쭉 한 번만 내려가 봐 주시겠어요? 좀 중요한 질문이 뭐가 있으면은 요거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나중에 그 닥터검의 비뇨의학 그 유튜브에 들어와서 글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꼭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을 하시면은 보통 일주일 안에는 답을 해드리는데 요새 너무 막 그 정신이 없어가지고 좀 밀려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질문 주셨던 것들은 그 저희 채널에서 꼭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네. 저희가 다음 달에는 아까 뒤에 사실 이거 준비해 놓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와 전립선 비대증, 성기능 저하, 남성 불임, 배뇨장애, 비대면 진료 이런 걸 얘기를 할까 했었는데 지금 시간도 없고 다음 달에 그 4주 후에 이제 올 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 늦은 시각에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